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은 2263건의 감염이 있었습니다. 10월 12일은 2976건의 감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감염자 수가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감염자 숫자는 PCR 테스트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온 사람을 감염자 숫자로 치는데요. 싱가포르는 점점 PCR 테스트보다는 항원 신속검사 키트로 검사하는 게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양성이 나오면은 이 감염자 숫자에 카운트가 안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감염자의 접촉자라서 집에서 격리하고 있던 학생이나 선생님들은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면 학교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자의 접촉자라서 헬스 리스크 워닝을 받는 경우에는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고 음성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내 몸에 감기에 끼운 증상이 없을 경우에 학교에 돌아갈 수 있고, 학교에 돌아갈 때 자가검사 키트 검사한 음성 결과가 나온 거 옆에다가 본인의 신분증을 놓고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학교에 돌아가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PCR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요, 격리를 해야 하고 O레벨, A레벨 시험을 치르러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PCR 테스트 많이 안 하고 회사에서 ART 검사, 그러니까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하는 거를 많이 하니까요, 그걸로 검사했는데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감염자로 카운팅이 안 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헬스 리스크 워닝을 안 받거든요. 그럴 경우에 가족들은 그냥 사회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각자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뜨리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각자 자가검사 키트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사회생활 하지 말고 집에 머무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권고사항이라서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한 의사가 본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한 경험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크게 두려워할 것 없다, 그냥 감기 정도의 증상이었고 10일 정도 지나니까 나았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원래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2주에 한 번씩 PCR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의사는 그 테스트, 2주에 한 번씩 받는 테스트를 받지 않았고, 콧물이 흐르고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서야 그 다음날 동네 다른 클리닉에 가서 검사를 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메디컬 그룹들은 입원실하고 수술실을 갖추고 있는 이렇게 큰 병동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병동에는 각 개인 의사들이 클리닉을 차려놓고 환자를 받아요. 그러다가 혹시 환자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큰 병동에 수술실이나 입원실을 이용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이 의사가 운영하는 정형외과가 속해 있는 메디컬 그룹에서는 의사가 코로나 검사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메디컬 그룹의 수술실과 입원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의사는 PCR 테스트가 너무 고통스럽고 본인이 귀와 코에 질환이 있어서 의무사항인 코로나 테스트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쇼핑몰에 들어가서 음식을 테이크아웃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쇼핑몰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하고요. 다만 커피숍이나 호커센터에 가서는 음식을 픽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프로토콜 하에 내가 건강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ART 테스트, 그러니까 자가검진 테스트를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 싱가포르 보건부에 알려야 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알리지 않아도 되고, 단지 그냥 집에서 머무르면서 음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 혼자서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싱가포르 부스터샷 같은 경우에는요, 교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화이자를 맞았더라도 모더나 접종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모더나를 맞았더라도 화이자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뉴 노멀 코로나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럼 마스크를 언제까지 써야 할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싱가포르이 마스크 착용을 이제 없애는 조치는 가장 마지막 조치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이 없어질지라도 공원처럼 이렇게 야외에서나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실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전염병 전문가들 역시 코로나 환자가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여겨질 때까지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쇼핑몰에 입장을 못하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주일간 유예 기간을 두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쇼핑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직원들 중에서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꼭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해서 음성이면 쇼핑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요. 몰 안에 있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도 곤란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쇼핑몰 안에 있는 클리닉은 방문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다주는 부모한테도 융통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또 몇몇 예외 사항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60대 의사분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는데요. mRNA 백신을 1차 접종만 한 상태였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노백 백신을 1차까지 맞으신 분 같습니다. 신문기사는 그의 친절함과 지역 주민을 위한 그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SG 진단 항원 신속 검사 키트를 구입한 소비자는 반드시 제품을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키트는 보건과학청에 의해 의료기관 및 클리닉과 같은 전문 서비스 제공 업체에만 공급될 수 있도록 승인되었다고 해요. 소비자가 가정에서 자가검사 테스트 키트로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렸나 봐요. 뭐 라자다나 이런 데서 팔렸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팔리게 되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반품에 관해서 문의사항은 8030-5766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요즘 싱가포르에서 사기 전화나 문자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배달이 몇 월 며칠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될 거니까 그때가 만약에 불가능하면 배달 날짜를 옮기라는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클릭하지 않고 인터넷 창에 어반박스라는 곳을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배달하는 곳은 맞는데 저한테 문자가 온 거는 뒤에 어반박스.sg였고요. 실제 어반박스의 웹사이트 주소는 어반박스.아시아더라고요. 아마 그 문자로 온 주소를 클릭을 했으면 뭐 이상한 게 핸드폰에 깔렸거나 혹은 날짜를 옮기기 위해서 수수료를 내라고 하면서 또 카드 정보 기입을 하면 그 카드 정보를 빼갔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 사기 중에는 당신은 감염자의 접촉자라고 하면서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사람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자기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라고 하면은요.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앞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맞는 다이얼 번호를 누르라고 한대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전화 안 오고 그리고 뭐 문자가 따로 온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내가 만약에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면은 문자로 보내주거든요. 헬스 리스크 워닝이 문자로 와요.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절대 뭐 음성에 맞게 본인 핀 넘버나 NRIC 넘버를 기입한다거나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바로 그냥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미루다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주소 설명란에 걸어놓겠습니다. 한인회에서 미국 교육학 박사 수지호 박사님을 모시고 With to Succeed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셨습니다. 10월 23일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강연이 시작되고요. 줌으로 하는 강연이거든요. 강연 신청 주소도 설명란에 걸어놓겠습니다. 10월 29일 금요일 저녁 싱가포르 시간 8시에는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농업회사법인 주 미실란의 이동현 대표님이 강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저서를 보니까 사람이 답이다, 인생의 터닝포인트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아마 강의도 그런 분야의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역시 강의 신청 주소도 설명란에 걸어놓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1번 역할로 나오신 분이 깜보 치킨 브랜드에서 평생 치킨 무료 제공에 광고비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광고 제의가 들어왔대요. 이분께서 본인은 연기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광고를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행동에 대해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혀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레드라이트, 그린라이트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애들한테 가르쳐 주라고 그게 훨씬 재밌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방영된 이후에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해서요.
듀오링고라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온라인 웹사이트에는 오징어 게임이 나간 후에 영국에서 신규 사용자가 76%가 늘었고요. 미국에서 4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 가입을 한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 그 분도 꽤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요. 또 BTS, 기생충, 미나리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